네, 안녕하세요. 이베스트 투자증권 염승환 차장입니다. 자, 오늘 이제 재무제표 중에서 좀 이제 조금씩 이제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는데요. 그 현금 흐름표라고 이것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그 다음에 현금 흐름표까지 보게 되는데 많은 분들이 사실 현금 흐름표는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은 안 하시는데 물론 뭐 현금 흐름표를 뭐 굳이 안 보셔도 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실제로 현금이 들어오고 나가고 이게 또 상당히 기업들한테 중요한 또 지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도 좀 이렇게 현금 흐름표 개념이나 또 우리가 어떻게 보는지 정도는 아시면 좀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현금 흐름표 그냥 아주 오늘 그냥 간단하게 정리를 싹 해드릴 테니까 잘 따라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현금 흐름표는 말 그대로 그냥 현금이 들어오고 나가고 이것만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에 현금이 내가 뭐 어디서 뭐 돈을 빌렸다. 돈을 빌렸잖아요. 그럼 그 돈이 우리로 들어오는 거죠. 그럼 빌렸다는 개념에서는 이거 좀 뭐 그러니까 약간 마이너스 개념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내가 돈을 빌린 거는 현금이 나한테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무조건 플러스가 됩니다. 그리고 내가 뭐 어디다 지출을 했다. 그럼 마이너스죠. 그러니까 그런 이제 현금만 가지고 이렇게 나타내는 그런 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여기 뭐 정의를 간단하게 적여놨는데 제품 판매, 투자, 재무 활동을 통해 기업의 그 현금이 늘어났느냐, 감소했느냐를 판단하는 그런 지표로,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현금의 유입과 유출 여무반을 나타낸다. 그래서 세 가지입니다. 현금 흐름표는 딱 총 세 개로 구성이 되어 있고, 첫 번째가 이제 영업 활동, 두 번째 투자 활동, 세 번이 이제 재무 활동인데, 영업 활동은 말 그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뭐 제품을 판매하거나, 그러니까 한마디로 장사해가지고 뭐 이렇게 사고 팔아가지고 우리가 뭐 현금을 받았으면 들어오면은 이제 플러스가 되는 거고 비용이 나갔으면 마이너스가 되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품의 생산 판매로 창출된 현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투자는 뭐냐면 내가 뭐 공장을 지을 수도 있잖아요. 어떤 이제 부지를 사가지고 내가 뭐 스마트폰 공장을 짓는다. 그러면 그것도 하나의 투자 활동이죠. 근데 공장을 지으려면 돈이 나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공장을 뭐 짓는다. 유형자산에 투자한다고 하는데 그런 이제 유형자산에 투자할 때 돈이 나가기 때문에 마이너스로 표시를 해줍니다. 근데 뭐 만약에 내가 사업을 좀 이게 좀 안 돼가지고 공장을 다 정리를 했어요. 누구한테 넘겨버렸어요. 그럼 공장을 정리한 대가로 나한테 돈이 들어오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플러스가 되는 거죠. 현금이 들어오고 마지막으로 재무활동은 이제 금융기관을 통해서 현금의 유입과 유출이 된 걸 나타내는데 뭐 말 그대로 내가 뭐 은행 가서 돈을 차입을 했다. 그럼 플러스가 되는 거고 내가 빌렸던 돈을 갚았다. 그럼 마이너스 되는 거죠. 내 현금이 나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단순하게 금융기관과의 어떤 그 재무활동을 통해서 들어오고 나간 거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정도 개념 이해하시면 되겠고 어렵진 않죠. 자, 그래서 보시면 요게 이제 각각 제가 항목별로 좀 나눠봤는데 영업활동, 투자활동, 그 다음에 재무활동 세 개인데 영업활동은 한마디로 이제 우리가 장사를 한 거잖아요. 제품을 판매하고. 근데 제품을 내가 어느 뭐 다른 데다가 뭐 소비자한테 넘겼을 수도 있고 다른 기업한테 내 제품을 넘겼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됐을 때는 대부분 현금을 먼저 받지 않죠. 기업들은 서로 거래를 할 때 어음거래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매출 채권을 받습니다. 매출 채권을 받고 뭐 3개월 후에 현금을 받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매출 채권. 근데 매출 채권을 받았다는 건 내가 스마트폰을 100억을 팔았는데 당장 현금이 100억이 들어오면 당연히 영업활동으로 현금이 플러스가 되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100억을 매출 채권으로 받았다고 쳐봐요. 그 현금이 들어온 게 아니잖아요. 실제로 난 100억을 받아야 되는데 현금이 들어온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마이너스 표시랍니다. 그러니까 매출 채권이 증가했다는 건 현금 흐름에서는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나중에 받는 돈이니까. 근데 매출 채권이 감소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100억짜리 매출 채권을 갖고 있는데 그 제품을 팔았던 회사, 상대방 회사가 3개월 후에 나한테 100억을 줬어요. 그럼 매출 채권이 없어지죠. 매출 채권이 이렇게 감소하면서 나한테 100억이 현금으로 꽂혔잖아요. 들어오잖아요. 그럼 당연히 현금이 들어온 거니까 이 매출 채권과 감소와 반대로 현금 활동, 그러니까 현금 흐름은 플러스가 되는 겁니다. 이 개념을 헷갈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현금 기준이에요. 현금이 들어오면 플러스, 나가면 마이너스. 그래서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당연히 플러스인 게 좋겠죠. 왜냐하면 내가 매출 채권을 100억을 발행을 했는데 이게 이 상대방이 돈 갖고 그냥 튀어버릴 수도 있잖아요. 안 주고. 그럼 그냥 100억 날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 100억을 회수를 했다는 건 현금이 들어온 거니까 되게 좋은 거죠. 그래서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되도록 플러스인 게 좋은데, 어쨌든 매출 채권은 이제 돈이 감소를 하게 되면 내가 대신 현금을 받은 거니까 플러스가 되고, 재고 자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내가 뭐 물건을 만들건 아니면 원재료를 사건 간에 내가 어떤 이제 그 공장에다가 재고를 이렇게 뭐 물건을 이렇게 쌓아놓게 되면 그 물건을 쌓아놓은 만큼 내가 현금이 나가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재고 자산이 증가하면 마이너스가 됩니다. 근데 재고 자산 중에서 내가 뭐 스마트폰을 그 공장에다가 뭐 한 뭐 10만 대를 이렇게 저장을 해놨는데 갑자기 주문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10만 대를 넘겨버렸어요. 그럼 재고가 줄겠죠. 대신에 현금이 들어오게 되면 당연히 이 플러스가 되겠죠. 영업활동 현금으로는.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감가상각비는 뭐냐면, 이제 저번에 한번 알려드렸죠. 감가상각비는 내가 이제 어떤 기계 장치를 구매를 했을 때 뭐 어떤 이제 스마트폰을 만드는 기계라고 치면 이게 앞으로 나한테 한 10년 동안 그 돈을 벌어다 줄 거라고 생각을 한다면 매년 1년에 뭐 예를 들면 100억짜리 기계라고 쳐봅시다. 그러면은 10년 동안 매년 똑같은 금액으로 대부분 감가상각 비용을 떨궈 놔야 돼요. 그럼 100억에 내가 매입을 했다면 매년 10억씩 이렇게 감가상각비가 들어갑니다. 근데 그 10억이란 돈이 실제로 나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 돈이 이제 내가 기계장치를 100억에 주고 구입을 했는데 감가상각비라고 해서 감가상각비 10억 원을 떨구니까 내가 10억 원이라는 그 금액을 누구한테 주는 건 아니에요. 그 기계가 그냥 이제 10년짜리로 우리가 쓸 걸로 생각하고 10억씩 그냥 이제 그 재무제표 상에서 차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감가상각비는 돈이 나가는 건 아닙니다. 근데 돈이 나가는 건 아닌데 어쨌든 비용 처리를 해서 회계적으로는 돈이 나간 것처럼 보이는 거죠. 예. 그래서 이걸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감가상각비가 증가했다는 건 실제 돈이 나간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현금은 플러스가 됩니다. 근데 감가상각비가 이제 감소했다는 거는 반대로 현금이 이제 어떻게 보면 또 이 나갔던 부분이 유출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감가상각비가 약간 헷갈리실 수는 있는데 감가상각비는 실제로 돈이 나가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나가지도 않았는데 감가상각비를 비용으로 우리가 잡는 순간 뭐 마이너스 10억이 그냥 나가는 거예요. 회계상으로는. 근데 실제로 내 현금 10억이 나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감가상각비가 증가하면 현금은 흐름은 플러스가 된다는 거. 요 개념만 헷갈리지 않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영업활동은 어쨌든 이제 내가 만드는 뭐 제품이나 이런 내 본업과 관련된 활동에서 나가는 현금과 뭐 들어오는 현금을 나타낸다. 그리고 투자 활동은 아까 잠깐 설명드렸지만 내가 투자하는 거죠. 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스마트폰을 만들기 위해서 공장을 지었어요. 공장에 1,000억을 주고 투자를 했어요. 1,000억 현금이 나가죠. 그래서 유형자산, 공장을 증설을 하면 당연히 현금은 마이너스가 됩니다. 근데 내가 공장을 팔아버렸어요. 그러면 그 1,000억을 내가 받겠죠. 뭐 1,000억은 못 받더라도 500억은 받겠죠. 그러면 그만큼의 돈이 들어오는 거고, 무형자산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예. 내가 어떤 이제 브랜드, 뭐 저번에 한번 영업권 같은 것도 얘기해 드렸는데, 뭐 어떤 회사를 내가 뭐 M&A를 하고 싶어가지고 그 회사를 샀어요. 그러니까 내가 스마트폰을 더 잘 만들기 위해서 어떤 스마트폰 디자인을 잘하는 회사를 M&A를 했다고 칩시다. 그 회사에 영업권을 주고 권리금을 주고, 그래서 그게 이 회사를 인수하느라고 무형자산에 대한 권리금을 집행하느라고 돈을 뭐 몇백억을 썼다. 그럼 현금이 나가는 거잖아요. 역시 투자를 했기 때문에 역시 마이너스가 되고, 그 권리를 다시 반환해서 내가 현금을 받게 되면은 플러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투자 활동은 한마디로 뭐 유형이든 무형이든 간에 내가 실제로 회사가 투자를 한 그런 이제 내역에 대한 현금 유출이다. 이렇게 보시고, 마지막으로 재무 활동은 그 한마디로 내가 빌린 돈, 돈을 빌렸으면 내가 이제 그 현금이 들어오는 거니까 당연히 플러스가 되고, 내가 돈을 갚게 되면은 당연히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매입 채무 뭐 아시죠? 예전에 한번 그 부채 시간에 한번 설명해 드렸죠. 매입 채무는 이제 매출 채권하고 완전히 반대죠. 매출 채권은 내가 스마트폰을 판매하고 아직 돈을 못 받는 대신에 이제 증서를 받은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받을 돈이고, 매입 채무는 내가 스마트폰을 만들기 위해서 뭐 예를 들면은 스마트폰을 뭐 메탈로 만들기 위해서 어떤 금속 업체랑 거래를 했어요. 내가 금속을 50억어치만 나한테 공급을 해줘. A라는 회사에. 그럼 A라는 회사에 돈을 아직 주진 않고 그 어떻게 보면 이제 매출 채권만 먼저 발행을 해준 거죠. 근데 내가 나중에
50억은 당연히 갚아야 되잖아요. 갚아야 되는데 지금 당장 주는 건 아니에요. 예, 나중에 한 몇 달 후에 내가 50억 줄 테니까 일단 그 메탈부터 나한테 넘겨줘. 그렇게 해서 이제 하는 게 매입 채무이기 때문에 이거는 당연히 매입 채무가 늘어나게 되면 부채가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돈을 주는 게 아니잖아요. 돈은 나중에 몇 달 후에 주는 거니까 플러스가 되고 내가 매입 채무를 이제 메탈을 다 써가지고 자, 약정한 기간이 돼서 50억을 갚을 때가 왔어요. 그래서 실제로 50억을 그 A라는 회사에 현금을 줬어요. 그럼 나가게 되겠죠. 마이너스가 되겠죠. 예. 선수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수금 같은 경우도 내가 미리 돈을 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제품을 공급을 하기로 하고 자, 뭐 스마트폰을 뭐 상대방한테 주기로 했어요. 주기로 했는데 제품을 먼저 안 주고 돈만 먼저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좋긴 좋은 거죠. 왜냐하면 보통은 내가 스마트폰을 판매를 하게 되면 현금을 먼저 받지 않고 물건부터 준 다음에 이 증서만 받은 후에 뭐 3개월 후에 현금이 들어오는 이게 보통 이제 정상적인 케이스인데 이 선수금 같은 경우는 내가 스마트폰을 판매를 했는데 이 상대방 회사가 그 나한테 먼저 돈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전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LG 디스플레이나 LG 디스플레이가 예전에 애플과 계약하기 전에 애플과 계약을 할 때 예전에 아이폰을 LCD로 만들었잖아요. 지금 OLED지만 근데 아이폰 이제 앞으로 판매가 잘 되니까 LG 디스플레이나 이런 데다가 이제 미리 돈을 주는 거예요. 네, 우리 애플 아이폰을 위해서 LCD 패널을 많이 만들어줘. 네, 근데 지금 당장 제품을 만든 건 아닌데 LG 디스플레이한테 돈을 뭐 몇천억을 주는 거죠. 미리. 뭐 5천억이면 5천억을 주고 이만큼의 패널을 나중에 몇 달 후에 만들어서 우리한테 보내달라. 그럼 LG 디스플레이 입장에서는 아직 제품을 만들지는 않았는데 돈부터 받은 거죠. 근데 이 돈이라는 거는 나중에 물건으로 갚아야 돼요. 그래서 돈이 들어온 거잖아요. 그죠? 미리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플러스가 되고 재무활동에서 나중에 이제 이만큼의 그 패널을 만들어서 애플에 넘겨주는 순간 이제 요거는 마이너스 처리를 해주면 됩니다. 예, 그런 식으로 선수금은 되게 좋은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돈이 먼저 들어온 거기 때문에 플러스입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돈이 들어오면 아무튼 무슨 활동을 해서든지 돈이 들어왔다. 그러면 플러스, 그 다음에 돈이 나가면 무조건 마이너스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가장 핵심인데 현금 흐름표로 이제 우리가 우량주를 골라내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걸 너무 외우지 마세요.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자, 먼저 보면 제가 이제 현금 흐름 위에 딱 적어 놓고 영업활동, 투자활동, 재무활동 세 개잖아요. 이 세 개인데 보시면 첫 번째가 가장 우량한 기업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영업활동을 통해서는 플러스가 그러니까 내가 뭐 스마트폰을 판매를 하건 뭐 내가 치킨을 판매를 하건 간에 내가 하고 있는 사업을 통해서 현금이 들어오는 거죠. 예, 그러니까 뭐 매출 채권이라든가 이런 데서 상대방이 나한테 돈을 꼬박꼬박 준다든가 어쨌든 내가 판매한 영업활동을 통해서 돈이 꼬박꼬박 잘 들어오고 있다. 이런 경우 이제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플러스라고 하는데 이건 당연히 플러스가 돼야 됩니다. 내가 제품을 판매하고 영업활동을 했는데 이게 마이너스란 얘기는 내가 판매를 한 건 좋은데 현금이 지금 유입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어디서 뭐가 막혀가지고 아니면 부실 거래처가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반드시 영업활동 플러스가 돼야 되고 두 번째 투자활동은 마이너스인 게 좋아요. 왜냐하면 회사는 뭐 너무 많이 계속 투자하면 좀 비용 부담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는 제조회사가 많잖아요. 이런 기업들이 지금 만약에 장사가 안 돼요. 그럼 회사가 공장도 증설을 안 할 거고 계속 정체되겠죠. 근데 아까 뭐 애플 얘기 말씀드렸지만 애플이 너무 판매가 잘 되니까 LG 디스플레이한테 요청을 해요. LG 디스플레이 입장에서는 투자를 해야 됩니다. 공장은 더 늘려야 돼요. 그만큼 전방 산업이 좋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투자 활동도 마이너스가 일단 좋아요. 성장하는 기업들은 계속 투자를 해야 되니까 뭐 R&D가 됐건 공장을 짓건 간에 투자 활동 한다는 건 좋은 겁니다. 회사가 성장은. 그래서 투자 활동은 되도록 마이너스인 게 좋고 재무 활동도 당연히 마이너스가 돼야죠. 왜냐하면 재무 활동이라는 건 내가 돈을 빌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재무 활동이 플러스라는 얘기는 내가 은행 가서 돈을 빌리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재무 활동이 이 마이너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반대로 내가 돈을 갚는다는 얘기죠. 내가 장사를 잘해서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플러스가 돼가지고 재무활동, 돈이 잘 벌려서 은행한테 빌린 돈을 갚는다. 재무활동이 마이너스다. 내가 빌린 돈을 갚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마이너스고 좋아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가장 좋은 기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업활동 현금 흐름 플러스, 투자는 마이너스, 재무는 마이너스.
뭐 굳이 외우지 마시고 이 개념만 잘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플러스인데 투자활동도 마이너스예요. 그러니까 투자는 계속해요. 근데 투자를 하는데 회사가 돈이 지금 너무 없어요. 재무적으로는 압박이 심해요.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돈도 많고 투자도 많이 하고 이런 기업들이야 상관이 없죠. 이 1번 케이스인데 어떤 기업들은 이게 돈을 벌긴 버는데 투자를 많이 해야 돼가지고 지금 투자를 하려면은 뭐 은행이나 다른 데서 더 빌려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어요. 좀 자금이 좀 부족해서. 그런 경우는 재무 활동이 플러스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은 성장하는 기업들이 이런 게 많아요. 이 초입에서 성장하는 기업들이 잠깐 이제 더 성장은 하고 싶은데 투자는 하고 싶은데 돈이 조금 부족하니까 은행에서 은행이나 뭐 아니면 채권을 발행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재무 활동이 플러스가 되는 경우 있는데 재무 활동이 플러스면 그렇게 좋은 건 아니지만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그래도 성장하는 기업으로 높은 점수를 줄 수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는 이게 영업 활동이 마이너스인 기업. 예, 그러니까 지금 내가 장사를 해서 돈은 못 벌어요. 지금 현금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일단 안 좋은 거죠. 근데 회사가 투자는 계속해요. 예, 이게 투자 활동이 마이너스인 얘기는 어쨌든 뭔가 전반 산업이 좋건 이래가지고 계속 투자는 하고 있는 겁니다. 회사가 성장을 하기 위해서. 근데 돈이 없으니까 당연히 빌리는 거예요. 어디서.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은 적자 기업이 되게 많아요. 적자 기업 중에서 이렇게 터닝하는 기업들이 있죠. 그런 기업들 되게 많잖아요. 요즘에 반도체 회사들 잘 가고 뭐 스마트폰도 잘 가는데 한참 업황이 안 좋을 때 이런 기업들이 되게 많아요. 적자 난 기업들. 그러니까 적자 난 기업들 재무제표가 현금 흐름표가 이런 게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업들을 흔히 턴어라운드라고 하는데 어쨌든 영업 활동은 적자지만 마이너스지만 투자는 꾸준히 하고 있고 부족하니까 돈을 좀 빌리고 이런 경우 물론 리스크는 아직은 있지만 턴어라운드가 좀 보이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래서 별 1개 드렸고 마지막이 제일 안 좋은 거예요. 회사가 돈을 못 벌어요. 근데 투자 활동이 플러스라는 얘기예요. 뭐예요? 이게 뭐 사업 안 하겠다는 거죠. 그냥 공장 정리하고 기존에 있던 거 처분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일시적이면 상관없어요. 뭐 잠깐 한 개 분기 정도 이러면 상관없는데 이게 계속 이어지면은 이거는 되게 안 좋은 겁니다. 그래서 장사에서도 돈을 못 벌고 투자 활동도 지금 플러스라는 얘기는 공장 있던 거 팔아서 정리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재무 활동. 돈이 없으니까 이거 빌려가지고 공장이라도 그러니까 이 3번 같은 경우는 돈이 없으니까 돈 빌려서 공장이라도 짓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 얘는 이 4번 네 번째는 그런 것도 안 해요. 공장 있는 거마저 다 정리하고 그마저 부족하니까 또 빌리고 악순환의 반복이죠. 그래서 이 영업 활동이 마이너스고 투자 재무가 플러스인 기업은 거의 최악입니다. 이런 기업은 좀 피하셔야 돼요. 그래서 부실 기업이 이런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눠봤는데 이게 일시적으로 뭐 약간 악화되는 경우도 있고 뭐 정말 좋은 기업 중에도 이렇게 갑자기 어떤 분기에는 이렇게 네 번째가 되는 경우도 가끔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장기간 지속되는 기업들은 여러분들이 현금 흐름표 보실 때 좀 주의하실 필요가 있으니까 체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현금 흐름표 그 삼성전자 우리나라 최고 회사잖아요. 한번 볼게요. 영업 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 여기 나와 있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플러스죠. 플러스 2018년 이 1분기도 플러스. 투자 활동 현금 흐름 당연히 마이너스입니다. 계속 지금 정리하고 있어요. 그죠? 예. 투자 활동도 마이너스. 그러니까 정리하는 게 아니라 계속 반도체, 스마트폰 계속 공장 증설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투자 활동이 마이너스인 게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재무 활동, 이거 돈을 갚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마이너스였는데 이때는 되게 좋았죠. 근데 여기 이 2018년 1분기는 또 플러스로 전환이 됐어요. 근데 이렇다고 해서 삼성전자를 부실하다고 볼 수는 없겠죠. 왜냐하면 돈을 일단은 재무 활동으로 인해 현금 흐름이 플러스라는 얘기는 좀 빌린 건데 그만큼 또 투자를 하기 위해서 약간 일시적으로 자금이 부족해서 빌린 걸 수도 있기 때문에 재무 활동에 좀 일시적인 그 현금 흐름 이게 플러스라는 거는 그렇게 할인 요인은 아닙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보신다면 삼성전자 같은 이런 현금 흐름표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좀 안심하시고 투자를 하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쨌든 대부분 좀 흑자도산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많이 하는데 돈을 그러니까 우리가 이익은 나는데 그러니까 재무제표상으로는 어떤 회사가 100억을 벌었어요. 근데 부도난 경우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현금이 들어온 게 아니라 내가 제품을 만약에 팔아가지고 이익이 100억이 잡혔어요. 근데
그 이익 대부분이 매출 채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나중에 받을 돈이죠. 근데 상대방이 망해버렸어요. 그래서 나한테 100억을 못 줬어요. 그러면 부도나는 경우도 있어요. 100억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 나가지고. 네, 그래서 이익이 나는데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여가지고 부도나는 경우도 과거에 가끔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항상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그래도 되도록 플러스라, 그러니까 유지되는 거, 요거를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면서 오늘 현금 흐름표는 여기서 마감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 이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 흐름표 우리가 다 한번 이제 말씀을 드렸고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그리고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제 재무제표 우리가 왜 이런 이제 재무제표를 보는 게 중요한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저는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